우리 도시를 부탁해 2차 시 효율적으로 운반해요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준비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차 시에는 개별 활동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개인당 햄스터 한 대, 그 다음 병뚜껑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워크북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1차 시에 조금 빨리 끝내고 2차 시에 시간 확보를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퀴즈를 내고 학생들이 궁리해서 풀어보도록 하는 활동들이 주가 되는 차시라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바닥말판 퀴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지 마시고 뒤에 있는 팀 미션이나 이런 곳에 조금 더 시간 확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차 시 활동지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의 설치부터 연결까지 시키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수업 전에 미리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팀 미션을 해서 서로 공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정답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 짧은 경로를 발견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시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는 우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기록이다 라고 하면서 더 줄일 사람 없나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독려하면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서 진행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바닥 말판 퀴즈는 일부만 해보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스마트 물류센터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어떻게 하면 짐을 효율적으로 옮길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햄스터 로봇이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코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길 것인가를 생각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면 2번에서는 한 대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겼는데 3번에서는 두 명이 팀이 되어서 둘이 어떻게 합을 맞추어서 이 짐을 효율적으로 옮길 것인가를 궁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와의 연결해서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땡땡 배송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라고 발문을 하면 학생들이 번개 배송, 당일 배송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비게이션 이야기도 해주고요. 햄스터 로봇과 함께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어 보자 라고 오늘의 문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의 방향이 달라질 때마다 검은색 배경의 이런 제목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리 설치했다면 그대로 넘기시면 되고요. 설치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도중에 이런 창이 떠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정보를 누르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편리하신 방법으로 실행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햄스터 로봇을 연결할 때 USB 동글을 끼우고 로봇을 동시에 전원을 올리게 되면 막 섞여서 잡히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안내하실 때 동글을 가까이에 햄스터를 두고 이렇게 바로 사진처럼 둔 다음에 전원을 올리도록 하시고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순차적으로 1분단, 2분단, 3분단 이런 식으로 좀 그룹을 나누어서 전원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햄스터의 LED에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있는 여기 보면 Y와 S가 있죠. 이 색깔이 연결된 햄스터에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 색깔이 다르다면 다른 컴퓨터랑 로봇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동글이랑 햄스터가 한번 연결되면 바로 다른 햄스터 로봇과 똑같은 동글이 연결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햄스터랑 동굴을 연결했는데 바꿔야 되는 경우는 동굴과 햄스터를 모두 교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햄스터 로봇으로 말판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간단하게 햄스터 로봇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말판을 이동할 때는
햄스터 로봇의 바닥에 있는 두 개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적외선 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검은색은 빛을 모두 흡수해서 센서 값이 0에 가까워지고 흰색은 빛을 모두 반사해버리기 때문에 10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면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선을 따라가게 된다 라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색깔에 따라서 센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로봇 아이콘을 눌러서 센서 모니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근접과 바닥 센서라고 해서 센서 값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12차시에서 써야 된다고 했던 이 하얀색과 검은색 블록도 괜찮고요. 그 외에 하얀색 종이, 검은색 종이여도 괜찮습니다. 색깔에 대어보면서 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제로 관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색 구분에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시내내 햄스터 로봇에서 움직임 블록은 딱 이 두 가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칸 앞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써서 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 블록들과 반복하기라거나 이벤트 블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안내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한 칸이 무엇이냐? 한 칸은 여기 있는 이 중간 길이와는 상관없이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를 한 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 파란 원이 한 칸 움직이면 초록색 자리로 움직이게 되겠죠? 요거를 한 칸 이동하기라고 한다라고 먼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기 블록의 경우에는 90도 회전만 하고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 퀴즈입니다. 그래서 사용법도 알 겸 이 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왼쪽과 같이 해결을 할 텐데요. 그때 오른쪽과 같은 형태를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효과는 똑같지만 오른쪽처럼 처리한 것이 컴퓨터가 처리하기도 훨씬 쉽고 빨라지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코드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더 쉬워져서 우리가 더 좋은 코드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시내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같이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익혔을 거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주시고 자유롭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햄스터를 직접 손으로 옮겨보면서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말판 사용도 익혔으니 햄스터 로봇으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 과제는 마찬가지로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 있는 곳에 병뚜껑과 로봇을 둔 다음 병뚜껑을 지금 햄스터 그림이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시간을 약간 주신 다음 이 뒤에 슬라이드에 어떻게 얘가 움직여서 얘를 밀고 햄스터 자리로 오는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의 블록을 어떻게 하면 오른쪽과 같이 바꿀 것이냐 해서 왼쪽과 같이 놓은 다음에 반복되는 곳을 찾아서 그 부분을 오른쪽과 같이 묶어서 표현하면 블록을 훨씬 더 줄이고도 우리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보통 여기에서 빨간 쪽으로 갈 것인가, 파란색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로 탐색 문제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0에서부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 방향에 일씩 증가하게 숫자를 적어 놓으면 어느 길로 갔을 때 가장 적은 수의 블록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런 걸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왼쪽을 보고 오른쪽에 적용할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똑같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아까 나왔던 이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힌트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 미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팀 미션은 컴퓨터는 각각 가지고 있고 햄스터도 각각의 컴퓨터에 한 대씩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팀이 되어서 병뚜껑을 원하는 위치로 서로 밀고 받고 하면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거의 답이 정해진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햄스터가 먼저 두 칸 위로 올라간 다음 여기 있는 왼쪽 끝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있으면 이 햄스터가 밀 수 있게끔 얘를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이 빨간색 원 앞까지 옮겨줘야 되죠. 그러면 그동안 이 왼쪽에 있는 햄스터는 이동해서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팀 미션의 경우에는 경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움직이는 것과 기다려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어디서 기다리다가 언제 동작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에서 훨씬 생각할 것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최종 팀 미션입니다. 두 대가 두 개의 병뚜껑을 옮기는 것인데요. 아이들과 해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처음 도전하는 거다. 처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록이 세계 기록이 된다. 뭐 이런 말들로 계속 도전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병뚜껑을 동시에 밀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허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활동을 정리하고 사회와 연결하기를 생각해 봅니다. 옮기는 것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푸드 마일리지를 소개를 하였는데요. 여기 있는 이 영상에서 푸드 마일리지가 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이 어디서 왔었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구매할 때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는 짧은 생각으로 정리하게끔 해두었습니다. 아마 이 차시는 앞에 도전 과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끝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관련된 그 워크북에 있는 질문들이나 써보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2차 시의 수업이 마무리됩니다.